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중국의 스마트 전기차 기업 엑스팽, 티커로는 XPV입니다. 아, 엑스팽이요. 요즘 정말 핫한 기업이죠? 맞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기업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엑스팽을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은 어떤지 좀 균형 접힌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엑스팽 과연 어떤 회사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엑스팽이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네, 엑스팽은 중국 기반의 스마트 전기차 EV 제조사입니다. 특히 타겟 고객층이 좀 명확한 편인데요. 기술에 관심 많고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는 테크세비한 소비자들이 주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세우는 것도 인공지능, AI, 커넥티비티,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같은 스마트 기술이거든요. 대표 모델로는 G6나 G9 같은 SUV, P세단 이런 게 있고요. 최근에는 좀 더 대중적인 모델 모나 M3 이게 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스마트 EV라고 봐야 합니다. 엑스팽은 특히 자체 ADAS 시스템, XNGP 개발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FSD 같은 것에 대응하는 기술인데 특히 중국의 복잡한 도심 주행 환경에 좀 더 강점을 가지도록 개발되고 있다는 평이 있고요. 아, 자체 개발 ADAS요? 네, 그리고 또 독자적인 차량 운영체제, OS나 핵심 부품들을 직접 개발하면서 기술 내재화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체 기술력이 강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빌리티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이 보입니다. 모빌리티 전반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자회사 AROHT라고 있는데 여길 통해서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는 이름의 플라잉카를 개발 중이에요. 이게 도로 주행도 되고 비행도 되는 그런 차량이죠. 플라잉카요? 와, 정말 미래적인데요. 네, 심지어 아이런이라는 이름의 인간형 로봇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CEO 허샤오퐁이 스스로 엑스팽을 물리적 AI 세계의 모빌리티 탐험가라고 정의하기도 했죠.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 플라잉카까지. 근데요, 이 엑스팽이 속한 중국 전기차 시장, 이게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아, 그렇죠. 절대 강자 BYD가 버티고 있고 글로벌 기업 테슬라도 여전히 무시 못할 경쟁자고요. 게다가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는 테슬라가 중국 신에너지차 NEV 시장에서 판매량 탑10 밖으로 밀려났어요. 이게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만에요? 테슬라가 밀려날 정도면 와, 정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슬슬 생존을 위한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이요? 네, 퉁지대학교의 주시찬 교수 같은 전문가가 이런 말도 했어요. 연간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지 못하면 독립 생존이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니오, 엑스팽, 리오토 같은 이런 신생강자들이 각자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결국 합병이라 M&A 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거다. 상당히 좀 냉정한 전망이죠. 연 200만 대, 그리고 생존 확률 제로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런 치열한 환경, 또 냉정한 전망 속에서 엑스팽의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떤가요?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는 판인데 실제 성과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엑스팽은 상당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10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고요. 3분기 전체 판매량 역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실적은 시장의 일부 우려를 좀 잠재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공격적인 해외 확장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마그나 슈타이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생산을 추진 중인데요. 현지 생산이요? 유럽에서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연합 EU의 관세 부과 가능성 같은 리스크를 좀 완화하고 물류 비용도 줄이고 현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회피랑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 확대. 이게 또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폭스바겐이요? 원래 협력 얘기는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단순한 전기차 모델 공동 개발을 넘어서 엑스팽의 전기전자 아키텍처, EE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차량의 전자 두뇌이자 심경망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이 기술을 폭스바겐의 중국 내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양한 차종이라면 전기차 말고도요? 네, 순수 전기차 EV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ICE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엑스팽이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핵심 기술 공급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건 정말 큰 기회인데요. 기술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한 기술 서비스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부품 공용화 등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폭스바겐과의 협력은 단순 차량 개발 이상으로 엑스팽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엑스팽을 둘러싼 긍정적인 측면, 또 우려되는 지점들, 이걸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판매량 증가세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10월에 4만 2천 대 이상, 3분기 전체로는 11만 6천 대 이상 팔면서 계속 자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네, 성장세가 무섭죠. 특히 대중 시장을 공략하려고 내놓은 모나 M03 모델, 이게 누적 판매 18만 대를 넘어서고 14개월 연속으로 월 1만 대 이상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봐야겠죠. 전체 판매량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모나 M03이 상당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판매 호조가 자연스럽게 재무 상태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재무적으로도요? 네, 차량 부문이랑 회사 전체의 총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분기 전체 총이익률이 17.3%를 기록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원래 4분기로 예상했던 엑스팽의 첫 분기 흑자 전환 시점을 3분기로 앞당겨서 전망할 정도입니다. 흑자 전환 예상 시점이 당겨졌다고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판매량만 느는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이나 생산 효율성 개선 노력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기술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자체 개발한 ADAS, XNGP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기준으로 도시주행 기능 활성 사용자 비율이 86%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86%면 상당히 높은 활용률이죠. 그만큼 기술이 쓸만하다는 방증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0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그리고 20만 위안 이하 가격대의 로보택시 출시, 이런 야심찬 목표까지 제시했더라고요. 로보택시까지요?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미래기술 투자에도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최근 AI데이 2025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인간형 로봇 아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플라잉카,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이게 이미 사전 예약을 5천 건 이상 받았고 조만간 두바이에서 시범 비행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네, 정말 공격적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가치, 이것도 계속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폭스바겐과의 협력 심화는 엑스팽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 EE 아큐텍처 기술 이전 가능성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현실화되면 엑스팽을 핵심 기술 공급자로 격상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상당한 규모의 기술 서비스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부품 공용화를 통해서 자체 차량 생산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마그나와의 현지 생산 파트너십 역시 관세 회피, 물류비 절감, 현지 시장 대응력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요. 시장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라고 하셨죠? 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투자은행은
최근 엑스팽 목표 주가를 34달러로 올리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고요. 34달러면 현재 주가보다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추천 의향을 나타내는 순추천 고객 지수 NPS 조사에서 조사 대상 중국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고객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 NPS 1위요. 유럽 소비자들한테도 인정받고 있군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최근에 P7 플러스 모델 약 4만 7천여 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했잖아요. 조향 보조장치 결함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리콜은 단기적으로는 수리 비용 발생 같은 걸로 총이익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게 엑스팽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차질이나 품질 관리 이슈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요. 네. 앞서 언급했던 그 퉁지대학교 주시천 교수가 지적했던 점이기도 한데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생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걸 좀 상기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혁신적인 기술 개발 속도만큼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나 품질 관리 능력 확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과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서 말한 그 치열한 경쟁 환경과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주 교수의 독립생존 확률 제로 발언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리콜 문제가 단순 결함을 넘어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좀 심각하게 들리네요.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취약점도 여전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재무적으로요? 아까 이익률 개선되고 흑자 전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개선 추세는 맞는데요. 하지만 순손실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고요. 2024년에는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 FCF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FCF요. 네,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보다 투자나 운영활동에 더 많은 현금을 썼다는 의미죠. 그리고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 같은 유동성 지표들도 지난 몇 년간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표가 하락한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규모 R&D 투자나 생산시설, 판매망 확장을 위한 자금 소요가 크고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아직 벌어들이는 건 부족하다 이런 거네요. 그쵸. 그리고 또 레딧 같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토론 내용을 보면요.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외부 요인인데요. 외부 요인이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라든지 중국 내수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같은 거시 경제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중국 기업이다 보니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시경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신중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목표 주가 올린 곳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몇몇 증권사는 여전히 보유나 중립 같은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역시 극도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엑스팽이 현재의 인상적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꼽습니다. 성장과 수익성 둘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군요. 그쵸. 특히 분기별로 발생하는 영업의 항목 때문에 순이익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이게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핵심적인 마진 개선 추세를 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아, 회계적인 이슈도 있군요. 네. 그리고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 P를 산정하기가 어렵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된 동종 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된 거 아니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P는 없고 PB는 높고 평가하기가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범위가 최저 8달러에서 최고 34달러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 자체가 현재 엑스팽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8달러에서 34달러면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물론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에서 이런 재무적 불안정성이나 가치 평가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국 EV 시장의 그 살벌한 경쟁 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이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지점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엑스팽은 분명 인상적인 판매 성장률, 혁신적인 AI 및 스마트 기술 리더십, 그리고 발빠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능력 같은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고요. 네, 강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시장 경쟁,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익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과제, 또 리콜 사태에서 드러난 운용상의 잠재적 위험,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의구심이라는 냉엄한 현실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양면성이 뚜렷하네요. 네, 2025년 11월 현재 엑스팽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력한 성장 동력과 미래 기술 잠재력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는 있지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시장 재평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중국 EV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생존을 넘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좀 험난해 보입니다.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당장 며칠 뒤인 11월 17일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중요한 단기 시험대가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 인간형 로봇, 플라잉카 상용화 계획, 그리고 공격적인 해외 시장 확장 전략 같은 그 야심찬 청사진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 이게 엑스팽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실행력이 관건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엑스팽이 자랑하는 그 기술적 차별화가 이 모든 경쟁 환경의 압박과 재무적 과제를 극복하고 경쟁자들을 따돌리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이코노믹 모트가 될 수 있을까? 기술력이 진정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앞으로 엑스팽이 보여줄 결과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은 중국의 스마트 EV 기업 엑스팽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경계를 넓혀가면서도 동시에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생각할 거리인데요. 네, 단순히 오늘 논의된 숫자나 단기적인 이슈들을 좀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한 5년 후쯤이요. 엑스팽과 같은 기업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성공이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 그것도 아니면 AI나 로보틱스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적 이정표를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어떤 모습이 엑스팽의 궁극적인 성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엑스팽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열심히 파헤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